미스터 강, 오늘 계약은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강진혁은 고개를 들었다가 인생이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설마 수연? 파크 골프장 벙커 옆 만삭의 전처가 골프공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 배 말도 안 돼. 6개월 전 불륜 증거라며 쫓아냈던 여자. 그런데 그녀의 뱃속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랑도 집도 돈도 모두 빼앗긴 채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그녀. 그날 재벌 회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햇살이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HS그룹의 차기 회장 강진혁은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함께 18번 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라운딩이 성공하면 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확정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스터 강,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아랍 투자가가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하니 저도 힘이 납니다. 진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아까 16번 홀에서 친 샷,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이 딱 깃대 옆에 떨어지더군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진혁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연습을 좀 했습니다. 중요한 날이니까요. 진혁은 천천히 골프채를 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스윙을 했습니다. 툭! 공은 곱게 날아가더니 잔디 위에 부드럽게 떨어져 홀컵 바로 옆에 멈췄습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이 정도면 프로 선수 같군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도 골프처럼 신중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드는군요. 아랍 투자가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돈을 맡길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가야 합니다. 저희 HS그룹은 약속을 지킵니다.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진혁은 잠시 투자가들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인연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스터 강. 아랍 투자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3조 원 HS그룹에 맡기겠습니다. 진혁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HS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클럽하우스로 이동해서 계약을 진행하시죠. 투자가들이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그들을 따라 걸으려는 순간 벙커 근처에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여성이 허리를 깊숙이 숙인 채 골프공을 줍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그 여성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가늘고 긴 목선,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조금은 서투른 몸짓까지. 설마. 진혁이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여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수연. 진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여성이 완전히 몸을 일으켰을 때 그녀의 불러온 배가 드러났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배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수연이 배야?
진혁의 손에서 골프 장갑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연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럼 아이는 누구 아이야? 6개월 전 그가 직접 이혼 도장을 찍으며 집에서 쫓아낸 전처 이수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임신 8개월은 넘어 보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진혁은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골프장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강, 괜찮으시나요? 아랍 투자가가 뒤돌아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먼저 가십시오.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예. 걱정 마십시오. 이런 날에 제가 쓰러질 수는 없지요. 투자가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럽하우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수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제발 나 좀 봐. 수연은 골프장 가장자리의 숲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나무 사이로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연아, 도망가지 마. 내 말 좀 들어.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이는 아니잖아. 아이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수연은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다 고칠게. 진혁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발 수연아, 나 좀 살려줘. 진혁이 숲길 끝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낡은 경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진혁이 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차량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젠장. 진혁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도망치는 거야? 내 말 좀 듣고 가면 안 돼?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골프장 CCTV 확인해. 방금 나간 그 작은 차 번호부터 찾아. 한 분, 한 초도 낭비하지 마. 네, 회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추적해. 어디로 갔는지 꼭 알아내. 회장님, 그런데 투자가분들이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수연이부터 찾아야 해. 진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분 후 김 비서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방금 골프장에 있던 분 이수연 씨가 맞습니다. 맞다고? 진혁의 숨이 막히듯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 있냐고. 성북구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 중입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이라고? 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래, 그 넓은 집을 나와서 그런 데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네, 회장님.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입니다. 진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어? 회장님, 그리고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야? 빨리 말해. 어머님께서 이혼 당시 수연 씨가 받았던 위자료를 불륜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회수하신 것 같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수연이 돈을 다 가져갔다고? 그 여자를 빈손으로 내쫓은 거야? 진혁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김비서, 투자가들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계약을 내일로 미룬다고. 네, 회장님. 그리고 수연이 있는 곳 주소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골프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수연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진혁은 성북구 재래시장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좁고 어둑한 골목길 사이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HS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살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수연이 사는 곳이야? 말도 안 돼. 진혁은 차에서 내려 수연이 산다는 고시원 건물을 찾았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아이를 낳겠다고? 내가 너무 늦었어. 김비서가 알려준 방 번호 앞에서 진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황급히 계단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연이다. 내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지? 수연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진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통통했던 그녀의 얼굴은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신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배만 유독 불러온 채로 말입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수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봉지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샌드위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일이 유통기한이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직 먹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문 뒤 배를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봄아,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곧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나 벽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니. 나는 골프 치고 투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수연이는 혼자서 아이를 안고 버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진혁은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연이랑 아이를 꼭 지켜야 한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연의 방 불빛이 꺼졌습니다. 진혁은 그제야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6개월 전 어머니가 제출한 불륜 증거, 그거 조사한 탐정업체 찾아. 네, 회장님. 그리고 수연이 다니는 산부인과 기록도 확인해. 회장님, 그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불법은 하지 마.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전부 다 밝혀. 진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진혁의 집무실로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연의 산부인과 기록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조산 위염, 빈혈, 그리고 각종 합병증 가능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아픈 몸으로 혼자 버티고 있었단 말이야?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덮지도 못한 채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와의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자가 깨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뭘 한 거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어? 내 아내를,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 순간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사고야?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뭐라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네, 저희 보안팀이 감시하던 중이었습니다. 급히 출국하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 지금 무슨 소리야? 모든 증거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수연 씨 불륜 영상, 사진, 전부 조작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야? 내가 거짓에 속아서 수연이를 내쫓은 거야? 진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그자를 당장 데려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하게 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어. 진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 밖을 바라보며 수연에게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수연이 앞에 서야 하지.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아이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래도 가야 한다. 도망치면 더 큰 죄야. 한편 그 시각 수연은 작은 방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아, 우리 아가.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아빠 없어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밥도 잘 먹이고 아프지 않게 하고 따뜻하게 키울게. 약속할게, 봄아. 엄마가 너랑 끝까지 갈게.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포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진혁은 수연이 출근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 안에서 수연의 모습을 기다리며 손바닥에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수연이 고시원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이 진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혁은 차에서 내려 수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진혁을 본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수연이 발작적으로 중얼거리며 가방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나야, 진혁이야. 가지 마. 내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 수연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 발짝도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아니야. 당신이 한 말은 이미 충분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 수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반대편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수연을 더 놀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HS그룹 본사에서는 오명숙 여사가 비서실장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찾았다면서? 오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진혁 회장님이 직접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2단계를 실행하자. 오 여사가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수연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수연이가 일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뿌려. 그 여자가 우리 가문을 더럽힌 상간녀라는 걸 모두가 알게 해. 비서실장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학부모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그런 짓을 했을까? HS그룹 회장 아들의 부인이었다면서? 그런데 불륜을 저질렀대. 임신까지 했는데 진짜 뻔뻔하네. 수연은 점점 커져가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어린이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나와서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선생님, 잠깐 이리 오세요. 원장실로 들어간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전단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단지에는 불륜녀 교사 퇴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수연의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요. 원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저는 절대, 진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겠어요? 원장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급여예요. 오늘로 그만 나가주세요. 원장님,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수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퇴직금은 줄 수 없어요. 학부모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수연은 봉투를 받고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학부모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여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니. 정말 무서워.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미쳤을 것 같아. 수연은 그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진혁은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김 비서로부터 수연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수연 선생님을 왜 해고시켰습니까? 진혁이 원장 앞에 앉아 따지듯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전단지가 모두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혁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민형사상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진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연은 연락을 끊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오 여사의 본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진혁은 앞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진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 여사는 소파에 앉은 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뭘 했다는 게야? 수연이에게 한 짓을 말하는 거예요. 불륜 조작부터 어린이집까지. 진혁이 거실의 장식품들을 하나씩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문에 해를 끼쳤으니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연한 대가라고요?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한 거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
오 여사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와 저는 남남입니다. 모자 관계도 끝이에요. 진혁이 마지막 선언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부친의 묘소가 있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선산 입구에는 쓰레기 매립지 조성 예정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팻말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수연이 묘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때 군청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이건 제 아버지 묘소예요. 왜 갑자기?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군청에 오세요. 수연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요,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수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은 군청 앞 계단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임신부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로 이송된 수연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진혁은 김 비서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진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깨어나자마자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습니다. 가지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수연아, 진정해. 내가 모든 걸 밝혀냈어. 진혁이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준 상처가 조작되는 건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나타나 수연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 선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수연이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진혁은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폭행죄로 고소하겠어. 비서실장이 물러난 뒤 수연은 한강변을 배회했습니다. 진혁의 GPS 추적으로 그녀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수연이가 한강에 있다고요?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출발하셔야. 진혁은 차를 몰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에게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지에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진혁이 달려와 그녀를 잡았습니다. 수연아, 병원 가자. 아이만 살려줘. 수연이 진혁의 옷깃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진혁은 수연을 안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연아. 우리 아이도, 너도 괜찮을 거야. 진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은 진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혁이 수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 여사를 향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진혁 앞에 수연의 고교 동창이자 산부인과 권위자인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은 진혁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얼굴로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아, 수연이를 어떻게 한 거야? 서준이 진혁을 벽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진정해, 서준아. 나도 모든 걸 알게 된 건 어제야. 진혁이 서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그럼 수연이가 이혼 당일에도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당신을 기다렸다는 것도 아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진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이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다는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았어. 그래서 혼자 이혼 도장을 찍고 집에서 나온 거야. 서준이 진혁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수연이를 배신자로 몰던 그 시간, 수연이는 홀로 입덧을 견디며 당신을 믿으려고 애썼다고. 진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수연이 상태가 심각해. 서준이 진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야? 진혁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희귀 혈액형이야. RH 음성 AB형. 분만 시 과다출혈이 발생하면 수혈할 혈액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서준의 설명에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혈액은행에서 해당 혈액형의 재고가 모두 떨어진 상태야. 그럴 리가. 혹시 어머니가?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오명숙 여사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 수연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지. 서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 여사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진혁아, 수연이 상태가 어떠니? 많이 위험하다면서? 오 여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혈액 공급을 막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수연이와 그 아이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렸다는 거야. 어머니. 진혁이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 볼게. 진혁아, 내가 어머니보다 그 여자를 택할 거라면 결과를 각오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저런 말을. 서준이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혁아, 나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 진혁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수연이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모든 경영권을 내게 넘기고 외국으로 떠나.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진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수연이를 오랫동안 사랑해왔어. 당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말이야. 서준의 고백에 진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나에게는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 수연이에게 필요한 혈액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준이 계약서를 진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영원히 수연이 앞에서 사라져. 그럼 내가 수연이와 아이를 구해주겠어. 진혁은 계약서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오 여사의 함정인지 아니면 서준 개인의 야망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서준이 재촉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있는 병실에서 의료진들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산모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진혁과 서준은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의 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진혁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진혁이 급히 물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혈액 준비가.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준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괴한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서준 의사님이시죠? 괴한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서준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명숙 여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혈액팩을 내놓으세요. 무슨 혈액팩?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당신이 준비한 긴급 혈액 말이에요. 괴한들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환자를 살리기 위한 거야. 비켜. 죄송합니다. 괴한 중 하나가 서준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준이 저항하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혈액팩이 바닥에 떨어져 터졌습니다. 붉은 혈액이 주차장 바닥에 퍼졌습니다. 아, 안 돼. 서준이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괴한들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서준은 터진 혈액팩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병실로 돌아온 서준은 진혁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혈액이 파괴됐어. 뭐라고? 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여사가 보낸 사람들이 혈액팩을 파손시켰어. 서준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진혁은 즉시 사설 경호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을 봉쇄해. 그리고 내 개인 헬기를 띄워서 인근 국가에서 혈액을 직접 공수해와. 회장님, 그건 너무 무리하든 말든 상관없어. 당장 실행해.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의식 불명 상태에서도 과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미안해. 아이가. 수연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 여사가 이사회를 압박해 진혁의 보호자 권한을 정지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를 강제로 퇴원시켜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안건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진혁이 병원 이사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건은 통과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아, 내가 오 여사 편에 서는 척할게. 뭐라고? 수연이 병실 위치를 일부러 노출해서 오 여사를 안심시킬 거야. 그 틈에 내가 준비해. 서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병실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량들이 병원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버텨. 꼭 구해줄게. 그때 병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온몸으로 수연을 막아서며 괴한들과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팔에 칼날이 스쳐 피가 흘렀습니다. 수연이에게 손대지 마. 진혁이 괴한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소란 속에서 수연이 잠시 눈을 떴습니다. 피를 흘리며 자신을 지키는 진혁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진혁아.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진혁은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틀 뒤 새벽 5시 진혁은 서준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 여사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어. 내가 배신한 게 아니야. 서준이 진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수연이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응, 해외에서 공수해온 혈액으로 고비는 넘겼어.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서준이 수연의 의료 기록이 담긴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수연의 상태가 안정되자 진혁은 그녀를 본가 지하에 숨겨진 비밀 안전가옥으로 이송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연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수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진혁이 직접 손글씨로 쓴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편지를 읽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와 함께 6개월간 매일 수연의 이름으로 기부한 영수증들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미혼모 시설, 어린이 병원, 온갖 곳에 수연의 이름으로 돈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 이런 걸 왜? 수연이 영수증들을 가슴에 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진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몸은 좀 어때? 진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요리한 거야?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청 서툴지만 임신부에게 미역국이 좋다고 해서. 진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릇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수연은 한 숟가락을 떠서 맛봤습니다. 간이 좀 짰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메웠습니다. 맛있어.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10번도 넘게 다시 끓였거든. 식사 후 진혁은 수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가 직접 아내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고마워. 수연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연아, 아이의 태명이 뭐야? 나도 알고 싶어. 진혁이 수연의 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봄이야. 봄이라고 불러.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봄이 정말 예쁜 이름이야. 진혁이 수연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발을 찼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태동을 느꼈습니다. 우와, 진짜 차는구나.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수연도 따뜻하게 웃으며 진혁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더 꾹 눌러댔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외국으로 도망간 불륜 대역 배우를 찾아내 비밀 은신처에서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명숙 여사에게 돈을 받고 이수연 씨와 불륜 관계인 척 연기했습니다. 얼마를 받았어? 진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착 자금까지. 딥페이크 영상도 당신이 촬영한 거야? 네. 전문 업체에서 제작했습니다. 오 여사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진혁은 그 자백 영상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진혁과 함께 안전가옥 근처의 작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많이 아팠거든. 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봄이 때문에라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직접 조각한 소박한 나무 반지였습니다. 이건 직접 만들었어. 서툴지만 진심을 담았어. 진혁이 수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수연은 그 따뜻한 감촉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뻐. 수연이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진혁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진혁의 충성스러운 비서진은 오 여사를 속이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가 어제 출국한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로? 캐나다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오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진혁이도 포기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수연이 안전가옥에서 진혁과 함께 태교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봄이가 많이 찼어. 밖으로 나오고 싶은가 봐. 수연이 일기장에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진혁은 그 옆에서 아기 신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신발이 봄이한테 맞을까? 진혁이 손바닥만 한 작은 신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응, 분명 맞을 거야. 수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오 여사의 비자금 세탁 통로인 갤러리 관장을 만났습니다. 뒷돈을 관리하던 관장은 진혁의 압박에 못 이겨 내부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이 장부들이면 오 여사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장이 두꺼운 장부들을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진혁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진혁은 수연에게 내일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내일 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 진혁이 수연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나도 함께 갈게. 뭐? 너무 위험해. 아니야. 나도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어. 더 이상 숨어 있기 싫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수연이 만든 수제 베넷 저고리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바느질 자국 하나하나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스며 있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야. 봄이는 우리의 희망이니까. 수연이 진혁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가옥 주변을 맴돌던 오 여사의 첩자가 망원 렌즈로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수연 씨가 살아있습니다. 첩자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내일 창립 기념식이 문제가 되겠군. 준비해야겠어. 폭풍 전야의 고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HS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성대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명숙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단 위에서 아들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HS그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강진혁 현 회장의 부도덕한 사생활로 인해 오 여사가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파티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혁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진혁이 연단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진혁아, 지금 뭐라는 거야?
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진혁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혁이 리모컨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불륜대역 배우의 자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명숙 여사에게 5억 원을 받고 이수연 씨와 불륜 관계인 척 연기했습니다. 파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되었습니다. 오 여사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배우의 증언이 계속되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 여사의 비자금 세탁 내역입니다. 진혁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갤러리를 통한 자금 세탁과 각종 비리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혁아, 당장 그만둬. 안 됩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때 파티장 입구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명숙 씨 횡령과 강요,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파티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누군지 알아? 오 여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하며 오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 한쪽 문이 열리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9개월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가 살아있네? 진혁 회장의 부인 아니야? 참석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은 진혁의 곁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진혁의 아내 이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가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명숙 씨, 이제 정의가 승리했네요. 오 여사는 수연을 노려보며 끌려나갔습니다. 이 일은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이 정리된 후 수연에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진혁의 팔을 붙잡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진혁아, 아이가, 지금? 진혁이 황급히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의료진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진혁은 수연을 사옥 내 최첨단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으악! 수연이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 수연아. 조금만 더. 정말 아파.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 끝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가 격려했습니다. 으악! 수연의 마지막 힘찬 외침과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왕! 건강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분만실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수연의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봄아, 우리 봄아. 수연이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벅차올랐습니다. 아기가 진혁의 손가락을 꽉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어. 수연이 진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혁은 땀에 젖은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생했어, 내 사랑.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진혁이 수연과 아기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뉴스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HS그룹 오명숙 전 이사장 구속. 주가는 일시 하락 후 투명 경영 기대감에 다시 상승. 진혁의 투명 경영 선포 덕분에 그룹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병실에서 아기에게 첫 모유를 먹였습니다. 아기가 열심히 젖을 빨아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지난 6개월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봄아,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수연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부친을 위한 추모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연의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 앞으로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수연 씨, 정말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 낳아서 다행이에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수연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다시 따뜻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진혁은 아기의 이름을 강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가족이 되자 진혁이 수연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가운데 두고 침대에 누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로 이송되던 오 여사가 면회 온 신복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의 전조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명숙 여사의 신복들은 그룹 물류창고에 대규모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새벽 2시 창고 곳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으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자 진혁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김 비서가 만류했지만 진혁은 이미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어?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진혁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화재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돼?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진혁은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 그리고 이 시점에 일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병원 보안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뭐라고?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재는 자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진혁이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짜 간호사 복장을 한 괴한들이 수연의 병실에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기탄을 투척해 병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으악!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아기를 품에 안고 연기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아이만 넘기면 다치지 않을 거야. 괴한 중 하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내 아이야. 수연이 아기를 더 꽉 안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괴한들이 휘두른 둔기가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아! 수연이 의식을 잃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괴한들은 아기를 빼앗아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곧 멀어져 갔습니다. 30분 후 현장에 도착한 진혁은 의식을 잃은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진혁이 수연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기였습니다. 보미는 어디 있어? 수연이 빈 요람을 보고 실성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이 맨발로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마. 수연이 절규하며 쓰러졌습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안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김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를 태운 차량이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항구. 진혁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네, 그런데 도중에 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달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인천항에서 끊어졌습니다. 진혁은 오 여사가 감옥 안에서도 거액의 비자금을 이용해 해외 용병들을 고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진혁 씨죠? 당신 아이가 보고 싶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내 아이를 어떻게 한 거야? 오명숙 여사의 무죄 석방과 해외 망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미쳤어? 아이는 무슨 죄야? 30분 안에 결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연은 충격으로 인한 급성 실어증에 걸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 없이 입만 벌린 채 진혁의 옷깃을 붙잡고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내가 꼭 데려올게. 진혁이 수연을 달래며 즉시 법무부와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오명숙의 이송을 중단시켜요. 회장님, 그건 이미 행정 절차고 뭐고 없어. 내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만 행정 절차는 아이의 생명보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관료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진혁은 결국 사설 용병들을 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항을 봉쇄해. 그리고 내 총을 준비해.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아이를 구해야 해. 진혁이 권총을 허리에 차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항구는 컨테이너들로 미로 같았고 괴한들은 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진혁? 어둠 속에서 괴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하지만 가까이 오면 아이는 죽어. 괴한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무기를 버려. 그럼 아이를 돌려주겠어.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놔. 안 돼. 내가 먼저 무기를 버려야 해.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괴한이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로서의 본능이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서준의 경호팀이 나타나 괴한들을 저격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다. 진혁이 아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괴한이 놓친 아기를 간신히 받아 안았습니다. 봄아, 괜찮니? 아기는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아기를 가슴에 꽉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직 모든 괴한들이 제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괴한들이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놓치지 마. 서준의 지시에 따라 경호팀이 추격했습니다. 결국 모든 괴한들이 생포되었습니다. 진혁은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병실에서 기도를 올리며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진혁이 아기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보자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봄아. 수연이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진혁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항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바다로 뛰어내린 후 대기하던 해경정과 서준의 선박이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아기 바구니 안에서 떨고 있던 아이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진혁은 안도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봄이가 괜찮아. 진혁이 젖은 옷을 입은 채 아기를 어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이 담요를 가져와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체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다른 이상은 없어. 다행이야. 서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내가 없었다면. 됐어. 이제 수연이한테 빨리 가자. 진혁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수연의 품에 안겨주는 순간 수연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이 아기를 꽉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차분해지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해. 진혁이 수연과 아기를 함께 품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진혁의 경호팀은 도주하던 오 여사의 신복들을 전원 생포하여 배후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오명숙 여사가 해외 계좌를 통해 용병들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신복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얼마를 줬어? 총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추가로 10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계획도 있었나?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해외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 여사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 여사를 유괴 및 살인교사, 테러 계획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마저 수임 포기를 선언하며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변호사님들까지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오 여사가 구치소에서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중범죄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진혁은 물류창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노동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아니에요. 저희 가족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진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인들은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HS그룹은 정말 다른 대기업과 다르네요. 회장님 같은 분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수연은 아기와 함께 교회의 안전한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진혁과 함께 심리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가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진혁과 수연은 매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별장 주변 숲길을 걸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어. 수연이 진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거야. 약속해. 진혁이 수연의 손에 입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오 여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그녀의 범죄 피해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오명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오 여사는 판결을 듣고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법정은 그녀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 여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HS그룹 가문에서도 그녀를 제명시켰습니다. 가문의 족보에서 그녀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오명숙은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일원이 아닙니다. 가문 어른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진혁은 그룹 내 오 여사의 추종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고나 학벌이 아닌 실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은 투명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진혁의 경영 철학 발표에 임직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도와준 서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준은 별장을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 서준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됐어, 수연아.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진혁이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의료 봉사를 할 생각이야. 새로운 시작이지. 서준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떠났습니다. 행복해, 진혁아. 수연이를 잘 지켜줘. 고마워.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진혁은 수연의 부친 묘소에 아기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그는 지키지 못한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연이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진혁이 깊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연이와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수연도 아기를 안고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빠, 손자예요. 이름은 강한이에요. 아빠처럼 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키울게요. 수연의 아버지 선산에 내정되었던 매립지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그곳은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의 숲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진혁이 공원 개장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기 강한이는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아이의 첫 옹알이를 들으며 생애 최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가 처음으로 옹알이를 했을 때 두 사람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강한이가 말을 하네. 정말 신기해. 이렇게 작은데. 진혁은 수연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전담 보안팀을 상시 운영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삼엄하면 아이가 답답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야. 이해해줘. 수연은 진혁의 등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 상처가 자신들을 지켜낸 훈장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흉터,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이건 우리 사랑의 증거야. 수연이 진혁의 흉터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희생이 아니야. 사랑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진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1년 후 봄날 오전, 진혁과 수연은 아이의 돌잔치를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제외했던 파크 골프장의 잔디 광장에서 야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색색깔 풍선과 꽃들로 장식된 파티 공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쫓기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의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내빈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강한이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캐주얼한 차림으로 아이를 목말 태우고 골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닌 다정한 아빠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한아, 여기가 아빠가 엄마를 다시 만난 곳이야. 진혁이 아이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빠의 목소리에 맞춰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돌잔치에는 그들을 도와준 서준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초대되어 진정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시장에서 온 상인 아주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여신 같아.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수연이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아이의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진혁이 놓아둔 경영 지휘봉, 청진기, 마이크 등이 있었고 수연이 놓아둔 북과 책, 그림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강한아. 뭘 잡을까? 진혁이 아이를 상 앞에 앉히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수연이 놓아둔 붓을 단번에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우와, 예술가가 될 것 같네요. 붓을 잡다니 문학가나 예술가의 기질이 있나 봐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길을 걷게 하자. 진혁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는 그저 뒤에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돼.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돌잔치가 한창일 때 진혁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HS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정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대신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진혁의 선언에 수연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혁의 결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미혼모와 싱글맘들을 위한 봄이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로 HS그룹이 나섰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골프장 그린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걸었습니다. 아이는 수연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련이 우리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준 것 같아. 수연이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통이 없었다면 진정한 사랑도 몰랐을 거야. 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혼 당시 뺏었던 결혼 반지보다 훨씬 정교하고 의미 깊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줄래? 진혁이 무릎을 꿇으며 두 번째 청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평생 지켜줄 수 있어. 약속해. 수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수연이 기쁘게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진혁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떴습니다.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 위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HS그룹은 사회적 공헌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투명 경영과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로운 CEO가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수연은 진혁과 함께 아이의 첫걸음마 영상을 촬영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했습니다. 강하나,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진혁이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우와, 걸었다. 우리 강한이가 걸었어. 수연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차디찬 감옥에 갇힌 오명숙 여사에게는 아들이 보낸 가족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놓친 것이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오 여사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봄을 기다리며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수연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 세 식구가 잠든 저택의 창가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평화로운 불빛은 마치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잠든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내겠어. 수연도 꿈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야. 아기 강한이는 부모 사이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진혁과 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해와 배신,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있음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진혁이 권력보다 가족을 선택했듯이 수연이 원망보다 용서를 택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진혁과 수연 그리고 강한이의 앞날에 영원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